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동해시와 히토류 물류 허브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히토류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 같은 흐름이 이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한 부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LS 에코너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, LS 에코너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LS 에코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자회사를 두면서 이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배전 케이블 그리고 통신선 덕스터트를 생산하고 있던 기업이었었는데, 이 작년 이맘때쯤이었죠. 이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를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히토류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이 매출이 잡힌다라고 하는데, 이번에 이 동해시와 히토류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선다라고 한답니다. 이 기사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. LS 에코에너지는 동해시와 이 동해안 한만형 자유무역 지역 투자 의향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라고 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LS 에코에너지는 이 LS 전선의 동해 사업장에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동해항의 히토류 물류 허브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지금 LS 에코에너지 측에서 히토류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러면 왜 이 히토류가 중요한 것인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 이 첨단 산업인 이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, 항공, 방산,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만큼 상당히 전략 자산이에요. 하지만 히토류 같은 경우 생산량 1위 국가가 이 중국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 무역 전쟁을, 그리고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 이 관세 부과를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이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이 다른 국가에 수출을 금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히토류 의존도가 이 중국의 80% 달하는 만큼 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데요. 이 중국이 만약에 수출을 금하게 된다면 이 상당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.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한다고 한다면 이 중국에 대한 이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죠. 그럼 그에 맞서서 중국은 또 히토류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도 있겠고요. 하지만 이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 광산 업체와 계약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히토류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죠.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히토류 중에 이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. 이 네오디뮴이 붕소와 철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인데요. 히토류 사업을 통해서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만들겠다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 같은 경우 활용 분야가 이 전기차 구동 모터나 아니면 내연기관차 모터, 풍력 발전기에 대한 모터, 가전제품 모터,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요. 왜 증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전기차나 이 해상풍력의 수요 비중이 2050년에 들어서는 이만큼 정도 6배 이상 증가가 된다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네오디뮴의 연구 자석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의 매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같은 흐름은 지금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. 그럼 주가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
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혹시나 어제 주가가 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. 6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상승을 해 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이 60일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해 준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. 2% 저가 부분이 2.6% 정도 빠진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지금 현재는 2.15% 하락 중에 있는 상황으로 놓이고 있죠. 일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아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하지만 오늘 이 60일 이평선을 완벽하게 이탈을 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다음 지지선은 어디일까?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.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이 1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241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좀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메릴 린치 창구에서 284주 매도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9시 14분쯤에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4,5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9시 12분 때 JP모건이 2,400주 정도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14분에 4,500주 매도를 함으로써 약 2,000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약 한 22만 주 매수가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23만 주였지만 오늘 약 한 2,000주 정도 매도를 함으로써 22만 9천 주까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으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오늘의 흐름은 뭐 매수와 매도 어느 한쪽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9만 주 그대로 순매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KB증권 같은 경우 오늘 약 7천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. 토스증권도 오늘 매도와 매수가 없고, CLSA 없고, HSB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, 만약에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래서 이 매도세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결국에 오늘도 이 매도가 나옴으로써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,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,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LS 에코에너지 정말 이것만큼은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